안녕하세요.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4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자 오늘장 한마디. 은행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네. 은행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자, 오늘장이 의외의 하락이었어요. 왜 의외의 하락이었냐면 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지표들이 발표됐죠. 무슨 지표? 우려했던 CPI,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발표됐어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저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그 인플레이션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데이터 값이 충분히 모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 값이 모여지면 지난번에 어떤 주거비 관련해서 좀 빼먹었으니 상당히 안 좋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했고, 일부 연준 총재들도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의혹으로 있었던 걸 조금 더 확신하게 됐었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번에 CPI 나빠질 거다. 그래서 저의 논리였던 CPI 나빠지면 1월달 한번 쉬고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물론 뭐 1월달까지의 데이터 값을 보셔야 되지만 이번 각도기의 전망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저는 CPI가 2.9는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럼 CP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걸 무슨 2.9야. 2.9 안 나왔고요. CPI 2.7 나왔어요. 전년 대비 2.7. 그리고 전월 대비 0.3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발표되었던 11월 달에 발표됐던 것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지난달에도 전년 대비 2.7, 전월 대비 0.3% 나왔고요. 게다가 근원도 마찬가지예요. 근원은 올라가겠지라고 했는데 전년 대비 2.6% 그리고 전월 대비 0.2% 근원 소비자 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과 똑같이 나왔어요. 아니 원래는 이게 아니고 야 이게 조금 올라가겠지 하고 다들 생각해서 약간 주춤주춤했던 게 있었잖아요. 근데 웬걸?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요? 자,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금리 인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자, 금리 테이블 한번 볼까요? 금리 테이블은 변동이 없어요. 어제하고 저 데이터 값, 어제 데이터 값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어제하고 거의 같았는데 이상하다. 잠깐만. 제가 수치를 잘못 적었네요. 네. 어제부터 조금 떨어졌네. 근데 어제 그저께가 저 수치였거든요. 10년물이. 그저께가 저 수치였으니까 어제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조금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그러면 3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예. 근데 어찌되었건 저렇게 금리가 낮아지면 위험자산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오늘 보셨다시피 아셨다시피 지수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한데? 오히려 하락을 했단 말이죠. 좀 이상한데? 요럴 때 이제 왜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찾아보려면, 직관적으로 보려면 어떤 주식이 올랐고 어떤 주식이 빠졌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페미지를 통해서 한번 전체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가장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은 어디냐면 다들 괜찮아요. 다들 괜찮은데 JP모건 봐봐. JP모건 쟤 왜 저래? JP모건 4%. 저 주식 저런 주식이 아니잖아. 비자카드도. 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예상치는 달성을 했어요. JP모건의 실적이 예상치는 달성을 했는데 그거 말고 기대 예상 있잖아. 원래 예상 말고 가이던스 준 거 말고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는 초과 달성을 하지만 뭐냐면 시장에서 에이 알지. 너희들 뭐 다음번에 쓴 거보다 더 높게 숫자 내려고 다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파악할 거야. 그러니까 예상은 너희 요 정도 하는 거 아니겠어? 했는데 그거만큼 순이자 이익이 안 나왔어. 그 다음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IB 실적이 좀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보시면 아까 그 핀비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JP모건만 4% 빠진 게 아니고요. 비자카드도 4%가 빠졌고 마스터카드도 좀 빠졌고 아멕스 모든 카드 업체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좀 신기하다. 미국은 은행보다 카드 회사가 만만치 않게 크네. 그죠? 비자카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보다 더 크네. 시가총액이. 그동안에 이걸 그냥 넘겼었네. 진짜 신기하네. 버크셔 해서웨이는 투자회사니까 크다고 치고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보다도 비자가 훨씬 크네. 그죠? 그러니까
마진이 많다는 얘기겠지? 어찌되었건. 자,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JP모건 떨어진 데는 신용카드 이자율을 트럼프가 제한한 영향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JP모건의 실적도 조금 빠졌고 카드 업체들의 실적이 좀 빠질 것이다 라는 거죠. 반면에 저 오른쪽 끝에 보면 얼마트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월마트가 이제 나는 유통업체가 아니고 정보통신업체야 라는 선언과 함께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나스닥으로 이전했어요, 월마트가. 자, 그러니까 말이야. 어제 이제 한국 시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엄벌 너무 박수 쳐주고 격려할 만한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50명 이상으로 인원을 늘려가지고 이제 그 주가 작전 치는 거 단속하겠다. 제발 좀 꼭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시장이 좋아지려면 이렇게 이제 이 사기꾼들을 잡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의 질을 좋게 만들어야죠. 아무리 저울을 속이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물건의 질이 나쁘면 그 시장에 가겠냐는 거야. 제 논리는. 어떤 데는 가면 물건의 질도 나쁠 때 저울도 속여. 아유, 그거는 내가 호구냐? 내가 거길 가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디죠? 코스피보다 그래도 질이 조금 더 안 좋은 데는 코스닥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저울을 바로잡겠다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 그런데 물건의 질이 좋아야죠. 물건의 질이 좋으려면 그 물건을 입점시키는 사람이 좋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에는 HD 상에는 원래 점포가 2.5개였단 말이에요. 2.5개.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2.5개였는데 갑자기 얘가 칸막이를 치더니 회사를 계속 넓혀. 그래서 막 이제는 막 10칸씩 되는 거야. 이러면은 도대체 어딜 가야 돼요? 하고 헷갈리죠. 옛날에 한 집에서 모든 걸 다 원스톱으로 처리했는데 저 옆집 가세요. 대신에 가격은 좀 더 비싸게 내셔야 돼요. 뭐 이런 거니까. 자, 그런 걸 빨리 바꿔야 되겠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스닥이 그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에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우리 유통업체 아니야 하고 나스닥이 간 거죠. 왜냐하면 여러 조건이 좋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가도 더 빨리 오르고 돈이 많이 모이니까 주가도 빨리 오를 거. 미국은 주가 오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CEO의 인센티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가를 어떻게 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인센티브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지는 나스닥으로 이동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다고 생각하고 시장이 좋은데 돈이 많이 몰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S&P도 사지만은 나스닥 100도 상당히 많이 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나스닥 100이 나스닥의 질을 살려주는 거고 우리가 왜 나스닥을 사고 S&P를 사느냐? 우리보다 질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미제잖아. 미제야. 좋아. 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K방산이라든가 K 원전이라든가 K 푸드라든가 K 컬처라든가 K 이래서 모든 건 다 좋은데 K 파이낸스는 있습니까? 없죠. 저질 파이낸스만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온다. 사람들이 들어온다. 근데 그걸 제일 빨리 간파한 친구들이 누구다? 젊은 친구다. 자, 그래서 또 예언을 하나 간단히 해보면 한국의 이번 꼭지는 젊은 사람들의 귀환과 함께 꼭지 파이널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어제 곰곰이 집에 가면서 생각하면 도대체 언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오느냐. 젊은 사람들이 귀환할 때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 채널은 조금 젊으신 분들이 조금 적고 나이가 되신 분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슈카월드 같은 데 가서 젊은 사람들이 한국 시장에 열광하면 그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자, 어쨌든 월마트는 나스닥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1조 달러 가까운 9,500달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외환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달러 값이 추가적으로 올랐고요. 엔화 가격 미쳤고요. 자, 원화도 같이 덩달아 미쳐가고 있습니다. 자, N1 환율은 이제 940원 플러스 마이너스 10원에서 930원 플러스 마이너스 1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N이 너무 약세야. 미치겠어, 진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나 진짜. 이러면 뭐 더 그 외국 갔던 그 투자자들이 오겠어요? 이거 계속 근데 우리가 진짜 관찰했잖아요. 그쵸? 우리가 뭐 어떤 학술적으로 분석한 건 아니고, 우린 뭐 그 정도의 능력은 없고, 학술적으로 분석한 건 아니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보니,
장기적인 추세로 보니 한국 원화는 엔화와 동행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거는 엔화 환율과 달러원 환율을 비교해 보면 바로 증명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럼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그렇게 할게요. 먼저 미국 달러와 원화의 추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원화가 계속 약세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 보시면 올해 7월 달 이후로 계속해서 약세인 거고요. 그럼 좀 더 길게 좀 볼까요? 길게 봐도 계속 약세인 거예요. 그렇죠? 네. 2008년도 리만 사태 금융위기만큼 계속 약세가 지금 추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대비 되게 원한 약세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자, 다음으로 엔화하고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엔화하고 흐름을 보면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 현장에서 보는 느낌이니까 지금 우리는 엔화 연동이다. 참 엔화 연동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최근의 흐름인데 조금 이거보다는 짧게 봐야 되겠네. 어쨌든 지금 엔화하고 지금 원 달러하고는 달러 원하고는 완전히 모양이 다르죠. 최근 흐름으로 볼게요. 보시면 그냥 옆으로 횡보야. 근데 요번에 환율에 문제가 생긴 게 한 단계 낮췄어. 끝이야. 그리고 또 옆으로 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원화 흐름보다는 엔화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한데, 지금 우리 사나이 총리님이, 다카이치 총리님이 인기가 엄청 많다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보았던 일본인 분들에 비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할 때 보니까 그동안에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일본인은 당연히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뭐랄까, 남자 대 남자로 만났을 때는 뭐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좀 미안한 얘기긴 합니다만, 이거, 좀 미안합니다. 그냥 저 개인적인 의견과 심리를 말씀드릴게요. 정상회담 할 때 보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너무 예의 바라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진짜 미안한데, 좀 약간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나라하고 정상회담하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윗사람한테 대하듯이 약간 그런 성향이 약간 좀 있더라고요. 조금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이 극우인매도 불구하고 왜 인기가 많은가 봤더니, 이게 일본인들한테 이게 통하는 건가 보다. 한번 봐보세요. 한중 정상회담 할 때 그 태도를 한번 보시면 정말 이게 윗사람한테 대하듯이 하더라니까. 원래 정상이라는 건 어떤 나라의 체면과 채통 때문에 이렇게 막 너무 숙이지 않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트럼프가 세 보여도 형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니까. 그래서 신기하다. 근데 하여튼 이분이 지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중의원까지 이제 해산하고 다시 지금 조기 선거 하겠다고 막 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 진짜 엄청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90% 이상이 지지율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이 다카이치 총리 90% 이상 해. 왜냐면, 야, 니들이 한 게 뭐야? 이분은 그래도 뭐라도 하잖아.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뭐 쌀 쿠폰도 주고, 뭐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옆 나라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뭐 할 거냐면은 돈 풀 거거든. 돈 풀 거니까 그럼 뭐 통화가치 뭐 계속 떠나. 통화가치 배팅하는 애들은 계속 얘네 무조건 약세야. 얘네 뭐 돈 더 풀 거잖아. 여기 답 있어? 답 없지. 통화가치 하락밖에 답 없어.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냥 한국이 옆에서 가면서 그냥 계속 따라가는 거야 지금. 참. 어쩌나. 자, 어쨌든 이런 뭐 거시적인 얘기는 잘 모르겠고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한국 반도체가 하루 쉬어서 어떻게 되냐 막 하는데, 지금 AI 서버 관련한 수요 폭증이 이제 CPU까지 나옵니다. 야, 죽었던 인텔형 부활했어. 인텔형 완전 부활해. 지금 보니까 인텔이 부활한 거는 이것도 우리 이제 메모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18 암스트롬이 지금 좀 수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60% 넘게 수율이 나온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레이크더라? 요번 레이크? 랩터 레이크 아니고 뭐더라? 그 레이크가 괜찮다는 거야 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얘네 CPU가 지금 쇼티지랍니다. CPU가. 예, 주가 흐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 지금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 많이 올랐어. 게다가 이제 정부가 샀잖아. 정부가 지금 대주주거든. 주가 올리니까 막 트럼프는 이거 주가를 올리면서 계속 우리 정부는 이걸 사가지고 돈 얼마를 벌었어요. 뭐 이게 참 좋잖아. 트럼프한테 딱 맞는 거 아니에요?
국산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첨단 기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텔에 정부가 투자를 했고 이건 난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정말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덕분에 국가의 부가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국민들이 돈을 더 번 거예요. 딱 모든 게 그냥 딱딱 맞아 돌아가잖아, 그죠? 근데 요 상황이 근데 단순히 그걸로만 오른 건 아니니까 내용을 보니까 CPU가 수요 폭발을 해서 26년도에 메모리뿐만 아니라 CPU도 솔드 아웃이랍니다. 지금 AWS, 구글,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에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소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텔은 CPU 가격을 10에서 15% 정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팬터 레이크 어렵다. 팬터 레이크가 이제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자, 60% 이상의 수율까지 올라왔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덕분에 AMD조차도 26년도에 CPU, 서버용 CPU가 매진되는 상태다. 그래서 오히려 AMD는 CPU 성장이 무려 50% 될 것이다. AI 서버 CPU가 뭐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도 좀 얘기했는데 재밌는데요. 처음에는 AI 만드는 회사들이 향후에 이제 또다시 헤게모니를 잡을 것이라고 쫙 주가를 올렸죠. 근데 보니까는 얘네들이 돈 벌 거는 당분간 안 보이고 한 2, 3년 후에 벌 것 같고, 왜냐면 우리도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인터넷이 진짜 완벽한 보편화가 됐죠. 완벽한 보편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우리 천리안이라든가 이런 거 쓰면서 이제 인터넷 세상 속에 빠져서 PC방에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시고 게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분도 계시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밥 먹듯이 필수품이 된 건 결국은 아이폰이 나오면서부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AI 업체들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 인터넷 생기고 나서 10년이 걸려서 그렇게 됐으니 AI도 최소한 5년은 걸릴 것 같아. 근데 그 사이에 뭐냐면 더 늘려야 돼. 서버를 더 늘려야 되는 거니까, 야, 서버를 늘리니까 이게 열이 장난 아니야. 근데 이게 데이터 센터 빨리빨리 지어야 돼 하니까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좋았어요. 처음에 데이터 센터 업체 쭉 좋다가 물론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GPU 좋았죠. GPU가 없어서, 야, GPU가 있어야 돼, 큰일 났어, GPU 있어야 되니까 엔비디아 좋았죠. 분기별 순이익 이익 증가율 엄청나죠. 근데 지금 어느덧 엔비디아 멈췄어. 200에서 180달러 사이에서 지금 멈춰버렸고, 그 사이에 보니까 야, 이게 돈이 말이야, 저기 칩 만드는 회사가 엄청 벌어. 저 싸구려 칩, 커머드티 파는 애들이 돈을 대박으로 벌고 있어. 그리고 얘네들이 공장을 안 짓네, 추가로. 그러면서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 그래서 이제는 창신 매물로 돈을 벌어 하는 상황이죠. 골 때리게. 우리 DDR 가격 그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창신 메모리가 돈 번다는 사실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우리 레피키님이 올려주신 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매물까지 왔는데 이제 보니까 별로 신경도 안 썼어. 얼마나 많이 설치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 너무나 많은 설치 많이 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 CPU조차도 쇼티지가 나더라. CPU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AI 서버의 그 총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라는 게 느낌이 오죠. 오히려 노트북 이쪽이나 PC 이쪽은 오히려 이렇게 되면 CPU 값도 미친 듯이 오르고 D램 값도 미친 듯이 올라서 가격이 예를 들어 100만 원에 사던 거 150만 원에 사야 되고 150만 원에 사던 거 250만 원에 사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쪽은 위축될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함께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대목인 것 같고요. 자, 우리가 DDR 가격 계속 오른 것만 봤는데 DDR 가격 한번 볼게요. 지금 DDR5 다시 올랐어요. 잠깐 쉬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6, 7달러 끝인가 봐 했는데 잠깐 회색이에요. 잠깐 접었다가 다시 3달러 넘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저 깜장색 DDR4 16기가입니다. 60달러 넘었어. 저거 실화냐? 저거? 지금 만드는 데가 없으니까 삼성전자 다시 만들기로 했잖아요. 노 캔슬 조건으로 DDR4를. 그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0달러 넘어 70달러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 난 이게 이제 제일 걱정이야. 뭐냐면은
중국 창신 메모리가 저걸로 마진을 남길 거 아니야. 이제는 마진을 무조건 남깁니다. 적자 아니에요. 저 정도 가격은 분명히. 이건 너무나 불에보듯 뻔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돈 벌어서 뭐 할까? 그리고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 DDR4는 이제 얘네 시장이니까. 우리는 뭐 이건 이제 후진 공정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가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텔에 대한 목표가는 60달러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7달러. 와, 30달러에서 좀 더블하는 상황으로 갈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네요. 그리고 또 키뱅크라는 곳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나 했습니다. 자, 목표 주가를 325달러에서 450달러로 무려 우와, 엄청나게 가격을 올려 잡았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 메모리 업체들한테도 당연히 좋은 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원자재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역시나 뭐 고공행진하는데 이번에는 WTI하고 브렌트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란 건 때문에 그래요. 이란이 미국이 개입하게 될 때 이란산 원유의 공급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진짜 오랜만에 61달러 올랐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베네수엘라 이렇게 딱 잡고 지금 어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난 50달러 정도 보고 싶어요. 자, 어떠요? 이 가격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제 3천에서 5천만 배럴의 원유를 그냥 아예 베네수엘라 임시정부로부터 넘겨받아서 시장 가격으로 판매해가지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미국은 조금 싸게 이 시장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해서 미국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싸게 석유를 공급받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그 트럼프의 얘기인데, 놀랍게도 이란 건으로 인해서 60달러가 넘어버렸습니다. 자, 금은 구리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뭐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철금속 가격이 계속해서 세게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는 CPI 보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훌륭해. 자,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부자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돈을 쓰나 가난한 사람은 부자하고 다르다라는 상황이 요즘 계속 포착이 되는데, 하나 포착이 된 게 지금 미국 고급 백화점 중에 하나인 삭스 글로벌이 파산 직전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삭스 글로벌이 하는 그 백화점이 뭐냐면 뉴욕의 삭스 피프스 애비뉴, 그다음 버그더프 굿맨 이런 거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역사가 이 삭스 백화점은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인데, 누적된 손실과 막대한 부채로 인해서 경영 상황이 최악으로 이르고 있고 빚에 대한 이자도 다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4년에 얘네가 그 니먼 마커스라는 백화점을 추가적으로 인수합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재무 상황이 더 나빠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했던 지금의 최고 경영자 리차드 베이커가 취임을 2주 전에 했는데 퇴임했답니다. 이 뉴스는 튀겼다는 얘기예요. 튀겼어. 야, 지가 합병해놓고 튀겼어.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주 자본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뭐 어제도 보니까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이건 뭐 누가 듣겠어.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뭐 이런 거. 근데 몇몇 분들이 댓글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한 8할은 도움이 안 되는데 1, 2할의 분들이 도움이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신 것 같으니 좋아, 우리 한 10% 20% 분을 위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주들이 직접 경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표가 뭐 주식을 다 자기가 갖고 있어. 자영업이 그러다. 동네 치킨집 사장님은 그 치킨집이 자기가 치킨집이고 이렇게 되죠. 왜냐면 100% 다 내 돈이니까. 근데 기업을 키우면은 자기 돈으로만 됩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도 많이 쓰고 뭐 시스템도 많이 가지고 장비도 많이 가지고 막 이러려면 그럼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이 많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쓰게 되죠. 그러다가 사업이 더 커져. 근데 나는 이제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몸에 병도 오는 것 같고 해서 이제 직접 일을 못 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장을 세우죠. 바지 사장 말고 대리인 사장을 세웁니다. 대리인 사장을 딱 세워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뒷단으로 후선으로 밀려가고 앞에한테 이제 맡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대리인 사장한테 필요한 거는 신의성실성입니다. 신의성실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위 말하는 뭐 성관의 의무 같은 거죠. 신의성실성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직성, 신뢰성 이런 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열정, 그다음 재능, 그다음에 지혜 이걸 뭐라 하지? 똑똑함 이게 이제 그다음에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서 잘하면 그 회사는 잘 됩니다. 욕심이 또 좀 없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앞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의성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열정 중요하고 열심 중요하고 뭐 똑똑함 이런 거 재능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신뢰관계를 깨버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보면 욕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 딱 보니까 이거 딱 몇 줄 쫙 읽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니먼 마커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를 잘하게 되면 CEO가 분명 이 대리인 사장이 이사회에 가서 아주 장밋빛 전망을 내놨을 거고 인수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수료와 각종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벌어들인 인센티브가 꽤 있었을 것 같아. 2주 만에 튀겼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인수해서 나 인센티브 많이 받는데 이거 인수해서 부채 조금 더 늘어나면 우리 현재 그 재무 상황 봐서 견딜 수 없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인수를 시키고 나서 성공해서니까 계속 어려우니까 이사회에서 자네가 인수를 하고 했으니 책임지고 운영을 하소. 잘해보소. 딱 했는데 취임 2주일 만에 튀겼어. 주주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리인 선임 잘못하면 조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보셔야 되고 대표가 욕심 많은 사람이면요. 주주들은 털립니다. 왜냐면 회사 내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주주들이. 근데 회사 내부의 내용들을 잘 알고 털어먹으려면 털어먹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죠? 예를 들어 법인카드로 자기네 회사 근처에서 예를 들어 아주 고급 식당에서 친구들 불러 모아. 그 다음에 저녁에 좋은 술집 가서 비싼 위스키 마시면서 친구들 불러 모아. 아니면 다음번에 자기가 사업할 수 있는 거리로 법인카드를 써. 이거 주주들이 어떻게 체크해요? 옆에 같이 가 있지 않는 한 거래처 만나서 훌륭한 거래처 만나갖고 이번 거래 터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술을 좋아해갖고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급 위스키만 먹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이러면 못 채울 거야 주주들이.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주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왜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냐면 고양이한테 잘못하면 생선 맡기는 꼴이 됩니다. 끝나는 거야. 주주는 그냥 녹아버려. 근데 제가 이거 딱 보니까 2주 만에 튀었어? 여기 이사회가 당했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실 때 왜 우리가 데이터값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기업이 행동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튈 수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뭐 이거 별로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하고 약간 어드밴스한 거긴 한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